네. 자, 어? 자, 녹화를 하고, 자, 봅시다. 이거 동영상 봅시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르네상스 재생 부활의 뜻을 가진 이 단어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한번 꽃피웠던 유럽 문학의 큰 변화를 일컫는 단어다. 이는 문학의뿐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 당시 유럽의 모든 분야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와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일어난 또 하나의 르네상스.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명공학 분야에 혁명적인 기술 유전자 가위가 등장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르네상스 시대다. 그런 도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열리는 거거든요. 유전자 가위가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해 기술은 사람의 질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전병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고요. 현재 생산량을 증대시킨 농산물부터 동물 치료, 전염병 관리, 나아가 암, 유전병 치료까지 생명공학의 모든 분야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한 유전자 가위. 지금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면 정립이 될 텐데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바이오 르네상스 시대. 생명공학 만능 도구로 알려진 유전자 가위는 무엇이며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집중 분석해본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에는 생물의 세포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생식을 통해 자손에게 유전된다. 생물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라는 작은 단위 안에 세포핵이 있고 그 안에는 DNA라는 물질이 실가닥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인간의 경우는 23쌍의 염색체로 구성된 DNA가 존재하는데 한 염색체에 1000개의 유전자가 저장되어 있어서 인간의 몸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2만 5천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인류는 살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데 선천성 질병과 후천성 난치병 그리고 불치병은 우리 몸의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1974년부터 비정상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치료를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2000년 유전자 가위가 세상에 등장했다. 그렇다면 현재 생명공학계의 화두로 떠오른 유전자 가위란 무엇일까? 유전자 가위는 기본적으로 그 타겟 DNA에 내가 원하는 DNA 서열에 가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 생명체 유전 정보를 담은 DNA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4가지 염기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 DNA 염기 중 단 하나만 잘못돼도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데 유전자 가위는 DNA의 특정한 염기 배열을 식별하고 DNA 이중사슬을 제한 효소를 이용해 잘라낸다.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징크핑거 뉴클레아제. 아연을 손가락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징크핑거와 서너 개의 뉴클레아제 핵산분해 효소가 결합한 것인데 이것은 타겟 DNA를 인식할 수 있다. 징크핑거 단백질 여러 개를 열차처럼 이어붙이고 끝에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를 부착해서
타겟 DNA에 달라붙어 자르게 만드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는 타겟 DNA를 바꾸게 될 경우 단백질 합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등장한 2세대 유전자 가위 탈레는 식물성 병원체인 잔토모나스를 이용했다. 탈레는 단백질 서열을 변경해 DNA의 염기 서열을 변경하는 방법인데 이는 1세대 징크 핑거에 비해 복잡성이 줄어들고 좀 더 수월한 디자인이 가능했지만 크기가 커서 원하는 지점에 투입하는 게 어려웠다. 그리고 이후 발명된 것이 3세대 크리스퍼. 크리스퍼의 원래 의미는 박테리아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말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세균이나 효모를 일컫는 미생물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은 죽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바이러스 DNA 일부를 잘라 자신의 유전체에 차곡차곡 삽입한다. 추후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면 박테리아가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인식해 결합하고 절단함으로써 세포를 보호한다. 바이러스가 침입해 오면 이러한 크리스퍼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박테리아에 이런 방어 체계가 있다는 것을 2000년대에 와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유전자 가위로 활용. 수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다. 크리스퍼 기술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크리스퍼 카스9의 원리는 무엇일까? 크리스퍼 카스9은 DNA를 찾아내는 가이드 RNA와 DNA를 잘라내는 카스9 단백질로 구성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절단 효소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퍼 카스9이다. 특정 DNA의 서열을 인식하는 가이드 RNA는 목표로 하는 DNA 서열에 맞게 실험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정한 가이드 RNA가 목표 DNA를 찾아내 결합하면 크리스퍼 카스9은 마치 가위처럼 목표 DNA를 절단한다.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혼자서는 타겟을 찾아갈 수가 없죠. 가이드를 해주는, 인도해주는 RNA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RNA, 이 복합체예요. 단백질 하나와 RNA 하나. 그러면 단백질의 역할은 내가 그 원하는 DNA 가면 얘를 자르는 효소 역할을 하는 거고, RNA의 역할은 내가 원하는 서열을 이렇게 골라주는,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퍼 카스9의 등장으로 이전의 유전공학 기법과는 달리 표적으로 삼은 유전자를 자르고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해 규칙적인 블록의 조합 중에서 특정 블록을 찾아서 원하는 블록으로 바꾸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크리스퍼 카스9 기술의 발명으로 유전자를 편집해서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병충해를 덜 입도록 하거나 당뇨병 치료에 필수인 인슐린을 생산하기도 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이상준 교수팀은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식 세포에서 선천 면역 센서 유전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 유전자는 인체의 면역 조절 인자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담당하는데 선천 면역 센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분비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외부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천 면역 센서의 발현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명의 위협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크리스퍼 카스9. 그것만의 특이점은 무엇일까? 자연계에는 DNA를 자르는 효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유전자 가해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 서열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정해진 서열을 내가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서열을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다른 서열을 자르고 싶으면 바꿀 수 있고 이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제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9은 현재까지의 유전자 가위 중 가장 정확하고 효율성이 향상된 도구로서 식물, 동물, 인간 등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 편집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크리스퍼 카스9은 약 8년이라는 짧은 기술 검증 기간을 거쳐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자, 경력이 없는 신입 디자이너지만 뽑아주신다. 자, 요거하고 하나 더 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창의융합 하나 더. 자, 여기. 그리고 자막은 없음으로 하고. 자, 봅시다. 얼마 전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차이점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와이파이가 블랙홀을 연구하다가 개발되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질량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무겁지만 크기는 원자보다 작은 미니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발표하셨죠. 그리고 이런 작은 블랙홀은 빅뱅 과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고 특정 조건에서 미니 블랙홀이 증발하거나 폭발하면서 전파 신호를 방출할 것이라 예측했죠. 이 신호를 관측할 수 있다면 우주 탄생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호주의 전파 천문학자이자 전자공학자인 존 오설리번 박사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오설리번 박사님은 미니 블랙홀에서 나오는 아주 약한 전파 신호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더해지는 잡음을 제거하고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파 신호를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고 특정 주파수 대역의 잡음과 왜곡된 신호를 걸러내 블랙홀 신호를 찾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하지만 미니 블랙홀 관측에는 실패했습니다. 미니 블랙홀이 있다 하더라도 미니 블랙홀이 내는 전파 신호를 잡아내기에는 전파 망원경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설리번 박사님은 이 기술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당시에 많은 통신회사들이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파가 가구나 벽 같은 표면에 반사되어 원래 신호가 왜곡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설리번 박사님은 큰 데이터를 하나의 전파 신호로 보내지 않고 여러 개의 작은 신호로 나누어 보낸 뒤 이를 여러 번 복제해서 병렬로 전송하는 방법을 시도했죠. 작은 신호는 상대적으로 간섭을 적게 받고 여러 번 복제되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다다를 확률도 높아져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었던 거죠. 수신지에서는 여러 개로 나뉘어 들어오는 신호를 빠르게 연결하고 동기화시켜 원래의 신호를 재조합하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이 기술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인 거죠. 인류가 사용 중인 50억 개 이상의 무선랜 기기가 오설리번 박사님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고 오설리번 박사님이 소속된 호주 연방과학원은 와이파이 특허 사용료로 지금까지 5억 달러, 약 7천억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은 호주 연방과학원의 미래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재투자되어 또 다른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이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간한 90일 밤의 우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와이파이의 원리를 정리해보면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유기라고 부르는 무선 접속 장치 AP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기를 설치하면 유선 인터넷 회선에 흐르는 인터넷 신호를 무선 신호로 변환하여 주변 공간에 전파합니다. 무선 통신 기기들은 이 전파를 활용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이때 2.4GHz와 5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 주파수는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전송 속도, 거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2.4GHz에서는 5MHz 간격으로 13개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채널끼리 겹치는 구간이 많아서 채널 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전송 속도 저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2.4GHz는 초당 최대 100Mb로 속도가 느리지만 파장이 길어 멀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5GHz에서는 20MHz 간격으로 24개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채널끼리 겹치는 구간이 비교적 적어서 초당 최대 1GB로 속도가 빠르지만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져 해절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2.4GHz에 비해 전송 범위가 좁습니다. 방문을 닫으면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블루투스는 뭐가 다를까요? 우선 이름부터 왜 블루투스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찾아보니 블루투스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스웨덴 통신 장비 회사 에릭슨에서 무선 기술 규격이 자신들의 기술로 통일되기를 바라며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통일한 덴마크와 노르웨이 국왕 하랄드 블로탄 고름손의 별명인 푸른 이빨의 왕에서 따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랄 1세의 별명이 블루투스였던 이유는 블루베리를 좋아해서 항상 치아가 푸르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고 하네요. 블루투스 기호도 하랄의 H와 블루투스의 B에 해당하는 스칸디나비아의 룸 문자를 합쳐서 탄생했죠. 어쨌든 에릭슨의 꿈은 이뤄진 듯합니다. 블루투스 역시 와이파이와 같이 주파수를 이용해 기기 간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죠. 와이파이가 2.5GHz와 5GHz 대역을 사용했다면 블루투스는 2402에서 2480MHz 범위의 79개 채널을 사용합니다. 블루투스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파 간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호핑을 사용합니다. 주파수 호핑이란 많은 수의 채널을 특정 패턴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패킷을 조금씩 전송하는 기법인데요. 할당된 79개의 채널을 초당 1600번 호핑한다고 합니다. 이 호핑 패턴이 기기 간에 동기화되어야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죠. 블루투스 기기는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구분되는데 스마트폰을 차량과 연동했을 때 스마트폰이 마스터 기기가 되고 차량이 슬레이브 기기가 되죠. 한 대의 마스터 기기는 최대 7대까지의 슬레이브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와이파이는 연결 기기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기계가 접속할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대중교통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에서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죠. 22GHz 대역의 5Gm파 주파수를 이용해 초고화질 영상, VR, AR 콘텐츠를 끊김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에어드랍은 어떤 원리일까요? 에어드랍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두 기술을 모두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블루투스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기를 검색하고 연결할 기기 간 와이파이 암호키를 공유하여 피어-투-피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생성하죠. 그 파일을 공유할 때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파일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따로 중계 장치가 없어도 기기 간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사용해서 블루투스보다 속도가 빠르죠. 갤럭시의 퀵쉐어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처음 본 외국인 분께서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해서 사진은 어떻게 받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어드랍으로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역시 과학기술이 세상을 참 좋아지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에어드랍의 원리를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바퀴가 융합입니다. 융합.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4주 차입니다. 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훈련일지 몇 개 하셨나요? 녹화가 잘 되고 있나 봅시다. 예, 잘 되고 있네요. 훈련일지 몇 개 하셨나요? 훈련일지 몇 개 하셨죠? 아, 10개요. 그렇죠.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훈련일지는 12개인데 10개만 내도 되나요? 그렇죠? 예, 10개만 내시면 돼요. 제가 왜 12개를 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뭐 이렇게 파일도 좀 조합도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서 12개를 다 하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도 될 것 같아서 12개 중에 10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15주차 수업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그치?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거, 그게 지금 보니까, 그쵸? 거기 보니까 활동지가, 그치? 12개. 그러니까 12개만 하시면 돼요. 뭐 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10개를 올려주시면 여기 있잖아요, 10개. 그래서 요 10개만 하시면 돼요, 10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날짜를 꼭 적어야 돼요. 근데 이 날짜가, 아니, 날짜,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날짜가, 서로 다른 날짜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다 몰아서 했다. 이러면 감점돼요. 여기 있죠? 날짜. 훈련일지 작성 날짜 할 때 이게 서로 다른 날짜가 10일치가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12일치는 아니고 10일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끝날 때 뭐 유튜브도 보여드리고 하니까 그냥 이틀 정도는 쉬시고 뭐 좀 다듬기도 하고 그럴 좀 약간의 그 시간을 좀 드린 거지. 그래서 너무 또 막 12개 모두 하세요.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어서. 그래서 12개 중에 10개 하시면 되는데 날짜가 서로 다른 날짜가 10일이 있어야 돼요. 10일. 그 다음에
대출명이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요 활동지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날짜가 다르면 돼요. 뭐 학과 학번은 뭐 또 쓰시고 요 날짜를 쓰시면 돼요. 요거 하나 또는 뭐 요게 마음에 들면 뭐 이걸로 오늘 하고 또 내일 해도 되고. 여기 그래서 뇌활용 선안 검사도 그냥 활동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 뇌활용 성형 검사를 우리가 언제 했냐면 그 측정할 때 했잖아요. 측정 이런 게 했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다운이 돼 있지 이렇게.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활동지 통합 여기 보면은 여기 훈련일지 포함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뇌활용 검사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활동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는지 결과를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기는 많이 드렸는데 그거를 뭐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매주 올라온 것 중에 또 이게 뭐야? 한 개만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많이 있으면 이거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드린 거는 여러분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중에 한 개만 하시면 되고요. 정해진 파일 형식은 따로 없고 그 정해진 파일 형식은 따로 없고 여기 제가 올려드린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냐? 이 올려드린 여기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날짜, 이 내용 이게 있어야 되고 근데 또 그냥 이걸 또 그냥 A4 용지에 그냥 백지에 하셨다 이러면은 그 백지에다가 날짜하고 할장하고 이 느낀 점이면 있으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뭘 볼 거냐면 날짜가 서로 다른 게 10개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날 맨날 한 개 이상 한 개 했는가. 한 개. 한 개. 그다음에 그날 느낀 점이 있는가. 그러면 제가 뭘 본다고요? 일단 지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감이잖아요. 오늘 마감인데 여기가 오늘 23시 59까지예요. 어디 어디 갔어? 우리 14주차 있잖아요. 여기 23시 59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제가 24시 00으로 하니까 날짜가 9월 4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혼동을 할 것 같아서 9월 4일 하면 네 과제물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게 뭔 얘기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활동지를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셔갖고 요거를 뭐 그 스크린샷을 하시거나 여기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뭐 그 어디 갔어? 여기 가서 이렇게 하나를 하고 해가지고 그 스크린샷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그걸 각각의 파일로 하거나 하면 파일 하나로 만들거나 그러시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개 드린 거는 여기 중에서 한 개 하시면 돼요. 여기 중에서 한 개. 여기 중에서 한 개.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만약에 얘가 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거 오늘 하고 뭐 다음 주에 요거 하고 이래도 되지. 그 대신 날짜는 서로 달라지는 거지. 제출 완료의 경우 수정이 어려워서 제출 완료됐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시면 되지. 그게 만약에 과제 제출을 해서 다시 제출이 안 된다 그럼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서 이걸로 이게 최종 본입니다 말씀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든지 열려 있는 거지. 저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 활동지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라스트로 융합 시간인데 놀랍잖아요. 지구 태양계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지구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생명체가 생성이 되고 인류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왔는데 와 대단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뇌라는 거는 이제 운동하기 위해 생겼다. 그리고 그 운동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뇌를 더 복잡하게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오늘 융합 이런 지금 신기술까지 만드는 이런 것이 대단하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의 그런 놀라움 이걸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 날짜 없이 과제창 댓글로 그럴 땐 저한테 파일을 아예 다시 보내주세요. 10주차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주차 여러분들이 또 2주차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2주차 그 그림 그리기를 마음에 들었나 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뭐 3월 뭐 저기 4월 뭐 3월 17일 날 했다. 그러면 요거는 3월 17일. 그러면 요거는 3월 24일. 요거는 뭐 4월 10일 이러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요 날짜를 본인이 한 날짜를 기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거하고 꾸준히 서로 다른 날 10일 하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저는 뭘 볼 거냐. 일단 지각을 하지 마세요. 지각. 선생님 말씀했죠. 지각을 하면 감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23시 59분이에요. 정확하게는. 12시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23시 59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감점돼요. 그날부터 감점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23시 59분. 요거를 제가 12시로 맞춰 놓으니까 그 4일이라고 해서 날짜가 바뀌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동을 느껴져서 그 정확히는 23시 59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출이 되고 저한테도 메일이 23시 59분. 메일은 뭐 24시 땡땡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오케이고, 근데 지각이 되면 감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채점을 어떻게 하냐. 우리 조교님들하고 같이 하시는데 서로 다른 날짜가 10개 있는가? 그다음에 날짜별로 활동지를 1개 했는가? 그다음에 그날별로 느낀 점을 했는가? 그러면 서로 다른 날짜가 몇 개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서로 다른 날짜가 몇 개 있어야 돼? 서로 다른 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서로 다른 날짜가 몇 개 있어야 되지? 10개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활동은 몇 개 있어야 돼? 각각별로 1개씩 하니까 활동 10개 있어야 되지. 느낀 점 몇 개 있어야 돼? 느낀 점도 10개지. 그래서 요렇게 30개, 각각 10개씩, 날짜 10개, 활동 10개, 그다음에 느낀 점 10개. 이게 서로 다른 날짜에 각각 1개씩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만점이 되면 기본 점수 우리가 저기 활동지가 만점이 20점이잖아요. 20점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늦지 않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 워드도 상관없어요. 워드도 되고 수기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커트라인을 했는데 뭐 그냥 이제 A 등급 하는데 이제 몇 명 남겨도 되고 뭐 만약에 몇 명이다 하면은 그냥 뭐 몇 명 남겨도 되고 더 올려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렇게 활동지를 보는 거지. 근데 정말 잘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제가 감안해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 활동지를 보고 정말로 잘하셨네. 근데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올려드리고. 근데 올려드릴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수준 이러면 그냥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일단 그 날짜 기한 그 제출라인 데드라인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요. G 파일로 묶어서 근데 그냥 여기 아마 10개가 각각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이거 저기 내신 분들 10개 파일이 각각 올라가지 않나요? 10개 파일이 각각 올라가지 않나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10개 올라가죠. 이게 집으로 내니까 그게 이제 집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로 해서 올리면 그건 파일 하나잖아요. 그렇지. 그건 되는 거지. 그건 되는데 파일 10개를 했는데 그걸 zip 파일을 만들면 그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조교 선생님 저 다시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파일. 그래서 이게 차라리 낫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예글같이 그치 여기 됐지? 그 10개의 파일. 이게 차라리 이렇게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zip 파일로 하면 zip 파일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10개를 다 만들어서 파일 하나로 올리시거나 그렇지. 그건 되는 거지. 10개 페이지를 하나로 해가지고 파일 하나. 그치. 각각 따로 올려도 이렇게 다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10개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도 되고 6주차도 그렇죠. 상관없어요. 6주차가 뭐였는지 그 6주차도 상관없는 거지. 예. 그 상관없어요. 그 6주차가 뭐였나. 6주차가 뭐였나. 6주차 이게 뭔가 뇌활용성 그렇죠. 얘도 우리가 그때 그 긍정 검사 했고 뇌활용 성향 검사 정서 3개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 3개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거 3개에서 긍정적인 게 하나의 활동지고 뇌활용 성향이 하나의 검사지고 정서가 하나니까 3개잖아요. 이 중에 1개만 하면 되는 거지. 또 궁금한 점 계신가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활동지 지각 안 하도록 잘 내주시면 됩니다. 예, 지각 안 하도록 잘 내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는 그 기말고사네요, 여러분들. 그쵸?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음 주 기말고사입니다. 그 다음 주 기말고사고요. 중간고사하고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 시간 보이죠? 시간 보이세요? 시간 보이세요? 시간 보이십니까? 그렇지. 그래서 5시 20분 시작. 그 다음에 6시 10분 끝나는 걸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찍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 화상 강의 클립보다도 요거를 굉장히 신경 써주세요. 막 뭐 저기 렉이 걸린다 이럴 땐 끄시면 되니까 일단은 시험에 집중을 해주세요.
알겠지? 시험 집중해 주셔서 일찍 오셔서 세팅하시고 화면 보이게. 그렇지. 일지 하나당 그렇지. 한 개만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융합을 이렇게 열었다 하면 한 개가 있고 여기 한 개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있고 여섯 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한 개만 하시면 돼요. 여섯 개 중에 몇 개? 여섯 개 중에 몇 개? 몇 개 하면 된다? 한 개만 하시면 돼요. 한 개. 아시겠죠? 제가 여섯 개를 드린 이유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거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기말고사. 그래서 일찍 들어오셔서 요거 일찍 이거 5시 권장 분량 권장 분량은 그래도 이제 소신껏 열심히 적어 주시고요. 예. 예. 그쵸. 그래도 정성껏 적으신다. 뭐 이러시면 되지. 제가 그걸 적어 놓진 않았는데 소신껏 적어 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상관은 없죠. 예, 상관은 없죠. 그런 거는 상관은 없죠. 응. 저는 이제 그럼 6개 하신 것 중에 그치 같은 학습지 상관없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날짜가 서로 다른 게 그러니까 왜냐면 꾸준히 하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오늘 몰아서 6개 다 이러면 날짜가 오늘 하루만 찍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차가 다른 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 근데 오늘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떤 수가 있냐면 오늘 12월 3일 날 하나 하시고 내일 또 하나 근데 그 마감이네. 그럼 의미가 없네. 그럼 이제 지각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도 안 했다 그럴 때는 오늘 하나 하고 내일 또 하나 하고 그 다음날 또 하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늦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늦게라도 해서 제출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23시 59분에 다치거든요. 근데 다치고 나면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그러니까 제출 안 하면 빵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과제 안 내면 막 그 성적차가 너무 크게 나요. 20점이면 크잖아요. 근데 늦게라도 내시면 감점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내면 빵점이야. 선생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과제는 꼭 내시고요. 늦게라도 꼭 제출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늦게라도 꼭 제출을 해주세요. 되셨습니까? 이제 되셨나요? 과제 관련해서? 수민이 박수민 한 주차에 여러 개를 했을 때 느낀 점을 하나하나 쓰지 않고 아니지 느낀 점이 각각 있어야지.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하나 했다 제가 느낀 점 개수를 날짜별로 느낀 점을 적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툭 쳐서 느낀 점 하나가 아니고 오늘 활동지 했으면 오늘 느낀 점 쓰고 그 전날 했으면 그날 그러니까 활동지 한 날마다 느낀 점을 적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느낀 점이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한 학기에 하나 이런 거 아닌 거지.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날짜 10개, 활동지 10개, 느낀 점 1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시험 날짜와 시간을 잊지 않는다. 아시겠죠? 왜냐면 날짜와 시간을 잊어버리면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이 기말고사 이 기기가 그냥 딱 그때만 열려요. 이렇게. 지금은 못 보는 거고 일단 지금은 못 보고 그때 돼서 열려요. 언제? 10일 날 20분 요때 열려요. 지금은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말고사 또 막 뭐 4, 5 이렇게 과목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날짜를 깜빡하는 거지. 오늘이 수요일인지 내일인지 화요일인지 뭐 이 날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멘붕이 와가지고 그 중요한 거는 저도 그래서 달력에다가 별표 쳐놓고 형광펜 쳐놔요. 저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딱 해가지고 저 벌써 해놨어요. 다음 주 수요일 딱 이렇게. 여러분도 달력에 이렇게 형광펜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알람도 맞춰놓으세요. 알람도 한 뭐 4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알람 맞춰놓고 중요한 거는 요거 날짜와 시간 그쵸? 다음 주 수요일 5시 20분 6시 10분 여기도 있잖아요. 5시 20분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 중요하겠지? 막 또 시험 범위 아니라고 앞에서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뒤에서부터 중간고사 이후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그치?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 창의 혁신, 창의 융합, PDF, PPT 그렇지?
PPT라고 한 PDF. 그래서 6개가 되고요. PC로 보십시오. 렉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우리 했잖아요. 핸드폰도 되니까 핸드폰으로 보시고 제출 및 종료 보시고 그다음에 오픈북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 챗GPT 검색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근데 주변에 사람은 없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다 객관식을 내려고 합니다. 그때 거의 중간고사 때는 단답형이 2개인가 1개인가 있었잖아요. 요번에는 다 객관식으로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자, 기말고사 관련해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십니까? 질문 볼까요? 수민이, 박수민 이름이 보이시네. 없습니다. 예. 수민이 이름이 보이셔서. 경빈이, 김경빈, 경빈이, 김경빈, 경빈이, 강다은이, 다은이 한 분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 분 잘 안 들리시면. 응. 은진이 아니 여기 없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뭘 해보시냐면 휴대폰은 안 돼요. 아 그런가 보네요. 제가 요걸 여러분들 안 되시나요? 제가 그거는 제가 세팅한 게 아니어서 컴퓨터 우리 거기서 요거 시험 연습을 제가 다 열어놨잖아요. 그쵸? 다 열어놨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제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신중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요거 한번 시험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되셨죠? 중요한 거는 뭐냐? 시험 날짜와 시간을 꼭 기억한다. 달력에 별표 해놓고 알람을 맞춰놓는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이제 깜빡하고 놓쳤다 그럼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말고사 못 치셔도 F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 학교 규정이 시험을 그러니까 날짜를 4분의 1 이상 출석을 안 하시면 그건 F고요. 기말고사 못 보시면 그냥 기말고사 점수가 0점이 되는 거지. 그 상태로 점수가 나가는 거고 기말고사 안 보셨다고 F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시험을 못 봤는데 F 이렇게 너무 낙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질문 라스트로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질문 없으신가요? 한 분만 더 되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송민재 이름이 보이시네. 민재 학생. 현진이 이현진 민재 현진이 없으신가요? 한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시면 아셨겠지만 필기한 거 필기 잘 하시고 예, 필기를 잘 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험이 필기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 알고 지식도 알고 필기를 꼭 해야 돼. 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도 어려워요. 그치?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시험 잘 봤는데 성적이 나쁜 것보다는 시험을 그래도 어렵게 봤는데 성적이 좋다. 이게 좀 기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 감안하시고 내가 어려우면 친구도 어려웠다. 중요한 거는 필기를 잘 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은 창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의 혁신을 했죠.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창의 혁신을 이루는 그 하나의 방법, 융합인 거지, 융합. 그래서 오늘은 융합인데 시작할 때 동영상 몇 개 봤죠? 시작할 때 동영상 몇 개 봤죠? 2개 봤죠? 그쵸? 그런 거 필기 제일 해주셔야 돼요. 시작할 때 동영상 2개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 유전자 가위에 대한 거였어요. 유전자 가위. 자, 거기서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동영상의 주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유전자 가위였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그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다. OX 1세대 유전자 가위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동영상 잘 보셨나요? 1세대 유전자 가위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아,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크리스퍼가 3세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알읍시다. 유전자 가위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2000년이었다고 동영상에 나왔다. 맞나요? 틀린가요? 우리 동영상에서 유전자 가위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 동그라미예요. 우리 동영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뭐 실제 뭐 좀 빠를 수 있겠지만 우리 동영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14주차 첫 번째 본 동영상에서 유전자 가위는 2000년에 세상에 등장했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필기하시고. 그리고 제한 요소로 자른다고 하였다. 보셨나요? 제한 요소가 동영상에 등장하였다. OX. 제한 요소가 등장하였다. 동영상에. 오늘 배울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제한 요소라는 용어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오늘 배울 거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에 유전자 가위가 등장했고 제한 요소의 그가 유튜브에 나옵니다. 제한 요소를 가지고 유전자 가위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필기해 놓으세요. 오늘 수업과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필기해 두시고 1세대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근데 얘는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비쌌다. 이렇게 적어놔야지.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비쌌다. 엄청 비쌌다. 1세대 유전자 가위. 1세대 그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1세대 유전자 가위를 ZFN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굉장히 복잡한 제조 과정과 비용이 비쌌다. 그 다음에 2세대 유전자 가위 필기 탈렌. 2세대 유전자위가 탈렌인데 얘는 크기가 커서 목표 지점에 투입하기가 한계가 크기가 엄청 컸다. 크기가 좀 컸다. 그래서 목표 지점에 투입하기가 좀 다소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세대는 탈렌인데 얘는 크기가 커서 목표 지점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래놓고 3세대 유전자 가위는 크리스퍼다. OX. 동영상에서 3세대 유전자 가위는 크리스퍼다. OX. 맞다. 이거 중요한 거야. 3세대의 오늘은 크리스퍼다. 그치? 요거.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뭐냐? 가이드 RNA. 가이드 부분하고 잘라내는 부분. 그치? 가이드 RNA와 절단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내하는 가이드 부분. RNA라는 부위가 가이드라는 부분하고 잘라내는 거, 카스 단백질, 자르는 부위를 2개를 갖고 있다. 이거 필기. 그래서 얘는 가이드 RNA를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제조 과정도 쉽고 비용도 낮아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크리스퍼는 3세대 유전자 가위고 내가 어디를 갈지를 안내해주는 부위, 가이드 부위하고 절단하는 부위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 RNA와 어디를 갈지를 안내하는 부분하고 자르는 부분, 그리고 내가 그 가이드 부분을 어디로 가라고 내가 임의로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제조 과정도 예전 거에 비해서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2020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제니퍼, 그치? 그 다우드나, 엠마뉴엘 제니퍼, 그치? 다우드나 적어둬야지. 그래서 노벨상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요거 적어둬야지. 그쵸? 요거 동영상 1. 그다음에 동영상 2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에어드롭. 요거 주제 알아야지. 그치? 블루투스 와이파이 에어드롭. 요거 알아야지. 블루투스 와이파이 에어드롭. 요거 적어놔야지. 그치? 그래가지고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하고 그 사용하는 대역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되지. 사용하는 대역이 차이가 있다. 요거 필기해 주시고 필기해둬야지. 그 다음에 에어드랍. 이거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혼합형이다. 에어드랍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에어드랍. 들어보셨나요? 에어드랍? 그쵸. 이거는 에어드랍.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지. 에어투스. 그래가지고 블루투스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이런 것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알아야지. 그치. 블루투스 많이 들어봤고, 에어드랍. 에어드랍. 이런 거지. 에어드랍. 이런 거지. 이거지. 애플 기기 간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함께 합성하여 요 기기 간에 사진과 문서 등을 빠르게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애플끼리.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는 갤럭시는 퀵쉐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에어드랍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합성어. 그러니까 두 기능을
그러니까 합성어라기보다는 두 기능을 합친 것이다. 이런 거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와이파이, 우리 무선 인터넷,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기, 그 다음에 에어드랍은 애플 기기관 또는 갤럭시 기기관에 왔다 하는 건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필기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블루투스라고 하면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있으면 누가 마스터죠? 누가 슬레이브고? 블루투스에서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있다. 누가 마스터고 누가 슬레이브지? 동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죠?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있을 때 누가 마스터고 누가 슬레이브지? 블루투스로 하면. 스마트폰이 마스터인가요? 자동차가 마스터인가요? 동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지? 블루투스 할 때. 스마트폰이 마스터지. 응. 폰이. 그치. 그런 거 필기. 그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지. 그치. 에어드랍.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그치. 인터넷으로 에어드랍. 그치. 에어드롭.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의 융합입니다. 2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의 융합이고요. 그래서 융합. 그래서 여러분들 융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융합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융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난주는 혁신했죠. 융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산업. 그치. 산업. 융합하면 떠오르는 거. 산업. 그렇지. 요즘 그래서 특히 뭐 그 인공지능 융합, AI 융합 이런 거 많잖아요. 그치. 원래 의미는 화학에서 쓰였던 화학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이 녹아 구별 없어 합해지는 일. 이거를 융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융합하면 사실 저는 좀 뭐랄까 이렇게 뭐 용광로에 뭐가 녹고 핵융합 뭐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의 그 융합 그래가지고 핵분열 반응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요즘은 융합하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또 할 건데 IoT 이런 것도 IT와 OT의 융합이 IoT예요. 여러분들 IoT가 뭐죠? IT와 OT의 융합. 이게 또 신기해. 이것도 하나 알읍시다. 오늘 수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융합하면 떠오르는 것 다 같이 생각해 보았다. 그치? 융합하면 떠오르는 것은 산업이다. 사물 인터넷.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IT와 OT인데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 그 OT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IT와 OT 이런 거지. OT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있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하고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동차의 운영 체계하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지금 자동차의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집에 있는 그 뭐 밥솥의 오퍼레이션 이게 그러면 여기서 달리면서도 조절을 하고 핸드폰으로 밥솥을 조절하고 핸드폰으로 자동차를 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기술하고 운영체제, 뭐 밥솥의 운영체제, 그치? 그다음에 뭐 집의 운영체제, 자동차의 운영체제 이게 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밥솥을 밖에서도 조정하는 거고 내 밖에서도 내 자동차를 조절하는 거지. 신기하죠? 그래서 IT 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하고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이게 합한 것의 대표적인 게 IoT. 놀랍죠? 인터넷 오브 싱. 인터넷 오브 싱. 인포메이션, 인터넷과 싱, 사물에 있는 운영체제. 밥솥의 운영체제, 자동차. 이거는 싱이잖아. 밥솥은 물체고 자동차도 물체고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잖아. 그래서 그걸 합한 게 IoT. 그래서 IoT는 IT 플러스 OT의 대표적인 거. 사물을 정보로 결합한다.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치? 그래서 IoT, 그치? 융합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고, 융합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요거 보면 되지.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융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융합, 모든 게 이제 합해질 것이다. 프리드런이라는 분이 이제 오늘날에는 뭔가 이렇게 다 합해지고 있다 이거지. 특히 AI, 인공지능하고 많이 합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직접 발명하는 것이다. 놀랍죠? 어떻게 될까를 아니고 내가 만들자는 거예요. 특히 그 AI 이런 데서 많죠. 그래서 앨런 케이 이런 분들 다 컴퓨터. 그래서 요거 자연과학에는 노벨상이 있는데요. 컴퓨터에는 튜링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노벨상이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노벨상이 컴퓨터에서는 튜링상인 거지. 수학에는 필즈상 뭐 이 정도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자연과학 그 노벨상이 그 물리화학 생리, 그다음에 뭐 평화, 그다음에 문학, 경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컴퓨터하고 수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분야의 튜링상 하면 거의 노벨상과 같은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연과학에는 노벨상 이런 거 필기. 자연과학에는 노벨상, 컴퓨터에는 튜링상. 그다음에 뭐 수학에는 필즈상. 대단한 거죠. 아,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튜링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옛날에 앨런 케이, 베네바 부시, 버너스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보면 베네바 부시는 45년도 우리나라 이제 광복한 그 해에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되고 있네요. 그 해에 벌써 이런 거를 예측을 하셨대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45년에 벌써 예측을 하셨대. 개념상으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정보가 막 오고 가고 이런 것을 이런 책에서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90년에 버너스 리에 의해서 이게 실현화가 된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 튜링상 받아야지. 컴퓨터에 혁혁한 거니까. 그래서 자연과학의 노벨상, 컴퓨터의 튜링상, 그렇죠? 수학에는 필즈상, 필기 하시고 그렇게 된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래서 이분들 보면 이분이 이제 45년이면 지금 벌써 60년, 80년 전에 이거 예측하신 거잖아요? 지금 80년 지났잖아요. 45년부터 벌써 80년 지났어요. 앞으로 80년, 우리는 어떤 시대가 될까? 자, 여러분들 봅시다. 앞으로 100년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다 같이 생각해보기 2.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생각해보기 2.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10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100년 후, 여러분들,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100년 전 우리나라, 1925년. 아, 놀랍죠? 자, 지금 2025년,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100년 전 우리나라를 상상해봐요. 그리고 지금이잖아요? 우리 막 역사 시간, 한국사 시간에 100년 전 배웠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됐지.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떨까요? 생각해보기 2.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생각해보기 2. 아, 죽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유전자 가위 나왔잖아요. 유전자 가위 여러분들. 앞으로 막 140이래요. 아, 그럼 돌아가신 분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졌을 것 같다. 그렇지. 여름 평균 온도가 높아졌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살아있는 그런 동물들이 뭐, 좀,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 어떤 세상이 될까 생각해보기 2. 생각해보기 1은 융합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여러분들 산업을 말씀하셨고, 저는 뭐, IoT, 그치? 저는 화학, 그 다음에 뭐, 아인슈타인의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이 뭐냐? 핵과 핵이 결합하면 그 질량이 조금 줄어요. 융합하면서. 그러면 질량이 줄면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E 이퀄 MC 스퀘어. E 이퀄 MC 스퀘어잖아요. 그치? 우리 배웠잖아요. E 이퀄 MC 스퀘어. E 이퀄 MC 스퀘어. 그치? 융합하면 저는 핵융합이 떠올라요. MC 스퀘어 해가지고 핵이 융합하면서 그 질량이 손실이 줄어들면 줄어든 손실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요때 이거에 C제곱을 곱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핵 폭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핵융합, 핵 분열할 때 융합할 때도 좀 줄고 분열할 때도 좀 줄어요. 핵들이. 그래서 그러면 줄어든 만큼 그럼 줄어든 미세한 질량만큼 근데 여기는 미세한데 C제곱을 곱하니까 에너지는 엄청난 거지. 그래서 원자폭탄이 개발된 거지. 아이고 이런 거 참 놀랍죠. 융합. 그래서 저는 사실 융합하면 화학 이런 게 떠올랐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융합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런 거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스마트폰, 3D 프린터, 전기자동차, VR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창의 융합이 되는 거고.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웰리스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웰리스, 헬스케어, 그 헬스케어 이런 거 이제 창의 융합인 거지. 스마트 헬스케어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즘은 인포메이션, 커그니션, 테크놀로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IT, CT, MT, BT, DT 많죠? 그렇죠? 이제는 교감 능력, IT, 인간 화학적 능력. 그리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창의 혁신의 중요한 게 뭐냐? 디자인 싱킹. 패트리샤 무어 이런 거 알아야지. 그치?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 사용자 경험, 이모셔널 디자인. 그래서 이분이 UX, 사용자 경험. 그쵸? 이런 단어를 만드셨다. 그치? 체화된 인지.
왠지 이런 거지. 이분이 애플의 부사장이셨대요. 근데 자기의 직함을 부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User Experience Architecture, 그 사용자의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 그래서 UX라는 단어를 널리 알리셨습니다. 멋지죠? 자기 본인의 그 명함에다가 나의 직함은 부사장, 이게 아니고 유저, 그 사용자들의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거지. 멋지죠? 그 사용자의 경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체화된 인지, 환경, 몸, 뇌, 인지. 이거 우리 동영상도 봤었잖아요. 우리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거 동영상도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거지. 그래서 애플의 이런 거 디자인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매끄럽고 깔끔하고 이러면, 아, 디자인이 깔끔하면 그 안에는 뭐냐, 기능도 좋을 것이다, 이런 거 있는 거지.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이제 그 융합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과학 분야의 창의력이기 때문에 생물학, 우리 유전자 가위 나왔잖아요. 봅시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동영상에도 얘가 등장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동영상에 제한 요소 나왔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제한 요소가 나왔다.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는데 제한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필기. 그래서 제한 요소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면역 체계예요. 그래서 이거 발견하신 분들이 노벨상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한 요소는, 제한이 뭐냐면 리스트릭션. 특정한 부분을 자른다는 거야. 특정한 서열. 근데 어떤 서열을 내? 이걸 역상보성. 뭐냐면 기러기, 이쪽으로 읽어도 기러기, 이쪽으로 읽어도 기러기, 이쪽으로 읽어도 레이다, 이쪽으로 읽어도 레이다. 특별한 서열만 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위가 되는 거지. 왜냐면 얘를 갖다 넣으면 이 제한 요소가 특정한 것만 자르거든. 그러니까 가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조합 DNA. 그러니까 제조합이 뭐냐? DNA를 재조합시키는 거야. A DNA와 B DNA를 다시 그 수학에서 컨비네이션 필기. 제조합 DNA를 설명하실 때 수학에서 컨비네이션 해봤죠. 6C2 이런 거 하잖아요. 6C2 이런 거 하잖아요. 6개에서 2개. 1, 2, 3, 4, 5, 6. 그러면 여기서 2개. 5, 6을 할 수도 있고 2, 3을 할 수도, 이런 거를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조합이 뭐냐? 여러 개 있는 DNA를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설명할 때 컨비네이션을 설명하셨다. 그치? 이런 거. 컨비네이션. 그치? 제조합 DNA 하시면서 수학에서, 그치? 수학의 컨비네이션. 6C2 이런 컨비네이션을 설명하셨다. 그치? 컨비네이션. 이거 적어놔야지. 이런 걸로 노벨상 받아요. 뭐냐? 왜냐면 박테리아에 바이러스가 막 침투하거든. 그래서 박테리아를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그 바이러스에서 특정한 그 서열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이제 그 서열들을 자기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서열은 안 자르게 이렇게 조치를, 메티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놓고 그 유전자 가위로, 제한 요소로 바이러스를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면역 체계예요. 그게 제한 요소예요. 그런 거 있는 거지. 그래서 특별한 서열. 예를 들어서 GAATTC. 봐요. GAATTC면 보세요. GAATTC잖아요. 얘가 GAATTC잖아요. GAATTC죠. 그러면 이중나선이잖아. 이중 가닥이니까 이쪽으로 읽어도 뭐야? 여러분들 어때요? 이쪽으로 읽으면 GAATTC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다른 가닥. 그러니까 이쪽 가닥이 GAATTC지. 그럼 반대쪽 가닥 보세요. 이쪽 반대쪽 가닥을 반대로 읽어봐요. 어때요? 서열이 이쪽에 서열하고 이쪽 반대서 읽을 때 서열이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쪽으로 읽을 때의 GAATTC,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이쪽으로 읽어보세요. 어때요? 서열이 똑같아요? 달라요? 이쪽으로 읽을 때 서열이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쪽으로 읽어보시고 이쪽으로 읽어보세요. 서열이 어때요? 똑같지. 이런 거를 보고 역상보적 서열이라고 불러요. 역상보성 서열, 회문 서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대장균에 있는 그 제한 요소라는 것이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 자르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이제 화학 시간에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어 G와 A 사이를 자르기가 어려워요. 이건 자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를 자르고 나면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 생물 시간인가? A와 T는 수소결합, G와 C는 수소결합. 이거 배웠나요? DNA 이중나선에서 A와 T는 수소결합, G와 C는 수소결합. 이런 거 배웠나요? A와 T는 수소결합, G와 C는 수소결합. 이런 거 배웠나요? 상보적 결합 배웠나요? 배우셨습니까? 배웠지.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그게 뭐냐? 대장균이 갖고 있는 면역 체계야. 대장균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특정한 서열을 잘라. 예를 들어 어떤 제한 요소는 GAATTC를 잘라요.
그럼 걔는 그것만 자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GA 여기 부분만 잘라요. 여기만 자르고 걔는. 그리고 여기가 일단 잘라지면 여기는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쉬워요. AT, GC는 수소결합으로 돼 있고 수소결합은 붙었다 떨어졌다 지퍼처럼 자르기가 쉬워요. 우리 지퍼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 그치? 지퍼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지퍼의 그 각각의 그 날 있잖아요. 이 날. 이거 돼서 이렇게 날. 지퍼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ATGC라는 거야. 근데 요 각각의 날은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그치? 우리 지퍼에서도 그거를 얘가 잘라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제한 요소는 GA의 TTC를 자르고 또 다른 세균이 여러 종류잖아. 세균이 여러 종류니까 세균마다 그 제한 요소가 다른 거야. 얘는 GGA TCC를 자르고 얘는 AAG CTT를 자르고 얘는 또 GA의 TTC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마다 자르는 서열이 달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면 여기를 자를 때는 요거 밤이라는 요 세균 걸 쓰고 얘 때는 AAG CTT를 자를 때는 이걸 쓰고 이거를 유전 가위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의 시작이 된 거예요. 획기적이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휴물린 이게 뭐냐? 사람이 만든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뭐냐? 당뇨병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이거 필기해야지. 당뇨병. 그래서 휴물린 설명하실 때 당뇨병도 설명하셨다. 이런 거 필기해야지. 당뇨병이란 혈액에 포도당이 많은 거야. 세포안이 아니고 그 혈액에 포도당이 많은 거야.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 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그 선천적으로 그 인슐린을 못 만드는 병이 있어요. 당뇨병. 못 만드는 거야. 그걸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그 혈액에는 그 포도당이 많은데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병은 어떻게 해야 돼? 동물에 있는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돌아가신 분, 사망자에 있는 인슐린을 추출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비싸고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보이어라는 분이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대장균 있잖아요. 대장균에 GAA TTC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그 인슐린 서열을 넣은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대장균이 GAA TTC라는 서열을 있잖아요. 요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를 잘라. 대장균의 그 서열을 잘라. 이걸 잘라버려. 대장균에 GAA TTC가 있거든. 이걸 잘라버려. 그래놓고 그거 대신에 이걸 갖다 집어넣는 거야. 뭘 집어넣냐? 이거. 사람의 인슐린을 갖다 이렇게 넣는 거. 여기다가 인슐린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붙이는 또 효소가 있어요. 이런 거지. 그래서 대장균은 20분에 한 번씩 분열하잖아요. 그치? 대장균이 20분에 한 번씩 분열할 때 그쪽을 자른 다음에 대장균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인슐린을 갖다 집어넣고 대장균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대장균이 이걸 만들게 된 거지. 자를 때 뭘 썼냐? 제한 요소를 썼다는 거지. 놀랍죠? 응. 이래가지고 휴물린이 등장해가지고 지금은 당뇨병이 치료제가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거지. 그래서 제조합 DNA.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 거지.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그걸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스완슨이라는 이분은 또 대단한 것이 그 과학을 전공하고 그다음 학부는 과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은 경영학 이렇게 전공하셨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직업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과학하고 경영학 이런 데 좀 안목이 있으니까 뉴스에서 그걸 본 거야. 아, 제한 요소가 개발이 됐네. 아, 그럼 이분이 그걸 보고 그러면 저기에다가 우리가 중요한 약품을 만들 수 있겠다. 저 제한 요소를 잘 활용하면 약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보이어라는 이분은 제한 요소를 발견한 과학자예요. 과학자한테 전화를 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보이어가 바쁘다고 처음엔 안 만나주다가 하도 전화를 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한 20분만 만나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이어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보이어 선생님이 개발하신 그 제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벤처를 만들면 정말로 사람들한테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벤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유용한 약물, 그 중요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사람에게 중요한 물질, 예를 들어서 인슐린 이런 거 만들면 그걸로 사람들의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보이어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서 20분만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맥주집에 가서 여기 있잖아 맥주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스완슨이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고 보이어는 턱 깨고 듣고 있는 거지. 그래 스완슨 말해봐. 이래가지고 아 말 되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사 이름을 지었대요. 제넨텍이라고. 그 당시에 보이어는 이런 제한 요소를 발견한 과학자였고 스완스는 29세의 실직자였대요. 놀랍죠, 여러분들? 실직자가 이런 그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통찰력을 갖고 보이어를 설득한 거지. 그래서 그날 바로 그 회사 이름을 짓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한 거지. 그래서 그 제넨텍이라는 회사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래서 이제 그 슈물린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난 부를 얻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보이어라는 분도 노벨상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노벨상을 못 받으셨어요. 최초로 이걸 발견하신 건 아니었거든. 최초로 제한 요소를 발견하신 분은 여기 또 이렇게 있고 바로 있고, 이분은 그거를 응용해서 제한 요소를 응용해서 슈물린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발견했다고, 최초로 제한 요소를 발견하신 분들은 노벨상 타고, 그치? 그 다음에 재조합 DNA의 핵심적인 기술 이런 거 하신 분들도 노벨상 타고. 근데 보이어는 그거를 연합한 거야. 그거를 인슐린에다 넣은 거지. 그래서 이분들은 돈을 근데 엄청 벌으셨대요. 그치?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다가 재조합할 때 여기다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재조합 DNA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더 많이 만들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어떤 유전자를 여기다 넣고 싶으세요? 보이어와 스완스는 여기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저렴하게 넣어서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된 거지.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 어떤 걸 넣고 싶으세요? 재조합 DNA, 생각해보기 3. 재조합 DNA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재조합 DNA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넣고 싶으세요? 어떤 유전자를 넣고 싶으십니까? 암 치료? 그렇죠. 그쵸. 그치? 그치. 암 치료. 뭐, 암이라는 게 세포 분열이 너무 왕성하니까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물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응, 그런 거. 거기에 관계된 거 물질.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거지.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치. 그쵸. 이빨도 중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나이 들면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구치가 한 번 나오면은, 그래서 나이 들면 치아가 제일 고민이에요. 저도 치아가 고민이거든요. 그런 유전자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처음 동영상이 지금 그래서 바이오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 연구하면 여러분들의 생명도 엄청 늘어난대요. 오늘 할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튼튼 20대의 몸으로 100살까지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게 된 거는 DNA 염기서열 분석법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쌩어라는 분은 노벨상을 2번 타셨어요. 2번 타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염기 분석법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는 인슐린 서열을 이분이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인슐린 서열을 분석해서 노벨 화학상을 먼저 받으셨고, 왜냐면 인슐린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거든. 당뇨병이라는 게 인슐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인슐린이 도대체 단백질인데, 그렇지, 폴리페프드인데 얘가 지금 도대체 어떤 아미노산 서열로 돼 있냐, 그걸 최초로 밝히신 거야. 그래서 노벨상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단백질 인슐린 서열, 아미노산 서열 분석해서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럼 아미노산이라는 거, 그치? 그거는 DNA가 결정하는데, DNA가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데, 그럼 DNA 서열은 뭐냐? DNA 염기서열 분석하는 법을 이분이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유전자 해명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최초로 한 거지, 80년에. 이분의 아이디어는 뭐냐? 이게 DNA가, 그치? DNA가 이렇게 AGCT 있잖아요? AGCT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얘 같은 경우 여기 염기가 있잖아요. 여기 염기가 AGCT가 이렇게 달라붙는데, 달라붙을 때 여기 OH기가 있어야 돼요. OH기가 있어야지만 다음 게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OH기를 없앤 물질을 만든 거예요. 여기 DNTP는 OH기가 있어요. 근데 DDNTP는 대옥시 O가 없는 거야. O가 없는 물질은 자기는 달라붙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 DDNTP, O가 없는 물질이 되면 여기서 끊기면, 그리고 여기 형광펜을 친 거야. 그러면 T에서 끊기면 빨강색, 그치? 그 다음에 C에서 끊기면 노란색, 이렇게 형광 처리를 한 거야.
여기서 AGCT. 그래서 A는 초록색, G는 노란색, T는 파란색, T는 빨강색. 무슨 말이냐? AGCT가 우리가 염기 서열이 DNA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씩 가서 달라붙는데 달라붙고 나서 자기가 달라붙고 나서 다음 것도 붙게 하려면 여기 OH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O가 없으면 달라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AGCT를 만들 때 DDA, DDG, DDC, DDT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자기는 가서 달라붙으면서 그 다음 거는 달라붙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잘려간 애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잘린 거를 차례대로 읽으면 어디서 잘렸는지를 보면 그치 이렇게 잘린 거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잘렸잖아요. 지금 잘린 게 이거, 잘린 게 이거지. 잘린 게 빨강, 잘린 게 빨강, 잘린 게 노랑, 잘린 게 빨강, 잘린 게 파랑, 잘린 게 초록, 뭐 잘린 게 노랑, 잘린 게 빨강, 잘린 게 파랑. 요거를 읽으면 그치? 요게 지금 잘린 거잖아요. 잘린 거를 순서대로 읽으면 잘린 거를 순서대로 읽으면 얘는 또 상보적 결합이잖아. 그러면 그 서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아이디어는 뭐냐? O가 없는, 원래는 여기가 O가 있어야 돼. 우리 이거 생물 시간에 엄청 중요하게 배웠잖아요. 3-에 OH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O가 없는 DDA, DDG, DDC, DDT를 만든 거야. 그래서 자기는 달라붙으면서 그 다음 게 안 붙어. 그러다 보니 잘리는 거야 이렇게. 잘리고 나니까 그럼 잘린 거를 읽는 거지. 형광을 해가지고 어디서 잘렸냐? 잘린 거를 읽고 나서 그 반대 거를 읽으면 완전히 이렇게 염기서열이 분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놀랍죠? 이래가지고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래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휴먼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거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그 46개 그 EN이꼴 같으니까 2023년에 완료된 거예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치?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이거인 거지. 그렇지? 2003년에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거 2003년.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게 뭐냐? 이런 분들이 이런 것도 인터넷 검색 휴먼 게놈 프로젝트 2003년에 완성이 됐다. 그치? 이렇게 된 거지. 휴먼 사람 염색체 EN 이퀄 46이니까 EN 이퀄 46이니까 23개. 그치? 그 23개 XY.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쪽이 한쪽만 있으면 되니까 46개 다 하고 반쪽. 엄마 거 또는 아빠 거 반쪽에 XY. 그렇게 읽은 거예요. 2003년에 완료됐어요. 그쵸?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이 그거예요. A가 없는 그치? 그러니까 O가 없는 A, O가 없는 G, O가 없는 C, O가 없는 T 이거를 만들어서 그치? 그거를 만들어서 잘리게 했다. 이거 DDNTP. O가 없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O가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리게 만들었다. 잘리게 만들면 형광을 했어요. 형광. 그래서 형광을 읽으면 그게 또 형광을 읽었잖아요. 그럼 상보적이면 서열을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1980년에 이게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03년에 사람의 전체 염색체의 그 서열을 다 읽게 됐어요. 빠르죠?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리고 유전자 가위. 이분들 동영상에 등장했나요? 안 나왔나요? 동영상에 이분들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샤르팡디에. 그치? 샤르팡디에하고 다우드나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제니퍼 쌍, 그치, 나왔지. 그런 거 알아야지. 샤르팡디에, 그치? 제니퍼, 그치? 다우드나, 샤르팡디에. 이게 나왔다. 그치? 다우드나, 그 다음에 샤르팡디에. 인터넷에 그 동영상에 나왔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치? 2020년 노벨 화학상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지. 이게 뭐냐? 크리스퍼, 이게 뭐냐? 그래서 크리스퍼는 세균이 갖고 있는 면역 체계예요. 그래서 이거 필기. 사람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이거 백신 이런 건 후천성이잖아. 우리 면역 체계가 2개잖아. 그치? 그냥 무작위로 방어하는 거, 뭐 피부 막 공격하고, 그치?
피부가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다음에 이런 이런 우리 점액에 있는 소화하는 효소, 그치? 녹이는 거. 그다음에 염증 이런 거는 선천성 누구나 다 막 이렇게 막는 거고 백신을 맞고 나면 후천성 생기잖아. 세균도 면역 체계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제한 요소 자르는 것도 있고 얘가 기억을 하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뭐지? 그 예방 주사 백신 맞으면 걔가 기억하잖아. 이런 것도 얘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클러스터드 레귤러리 인터스페이스 쇼트 펠린드롬 여기다가 그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요거를 자기 몸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놔요. 놀랍죠? 그렇다가 얘가 나중에 들어오면은 거기 딱 결합해서 걔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자르게. 그래서 얘가 크리스퍼는 그 세균이 갖고 있는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거. 클러스터드 집합이 되어 있는 레귤러리 그 인터스페 쇼트 펠린드롬 이 서열인 거야. 서열. 회문 반복 서열인데 아까 전에 회문 반복 서열 가로로 읽어도 이쪽으로 읽어도 똑같고 이쪽으로 읽는 회문 반복 서열이 있는데 세균이 갖고 있는 회문 반복 서열에 그 바이러스의 조각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자기 몸에 넣어놔. 세균이 그 자기 DNA에다가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얘가 DNA가 그 RNA가 되고 그치 여기다 DNA를 넣고 얘가 RNA를 만들고 얘가 카스 단백질 이게 단백질 이름이야. 크리스퍼를 도와주는 단백질이야. 얘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다음에 들어오면 얘가 거길 찾아가는 거야. 왜냐면 이 서열이 바이러스에 있는 서열이랑 똑같잖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싹둑 자르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면역체계 왜냐면 박테리아가 바이러스들이 아주 들어오니까 얘를 면역을 해서 그 방어를 해야 돼. 방어체계가 제한요소라는 게 있고요. 들어오면 바로 자르는 거야. 바로 자르는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자기 이렇게 여기다 심어놔. 기억을 해. 심어놔서 기억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이 심은 거를 기억을 바탕으로 DNA에다 심어갖고 얘가 심은 것이 이렇게 유전자 발현이 돼가지고 요거를 도와주는 단백질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가이드 RNA인 거야. 얘가 찾아가서 거길 자르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들? 이게 유전자 가위예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세균이 갖고 있는 방어체계다 이런 거지. 그래서 크리스퍼는 유전자 가위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다. OX. 크리스퍼는 이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다. OX. 크리스퍼는 이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다. OX. 사람 이름인가요? 크리스퍼가? OX. 크리스퍼는 사람 이름이다. OX. X지. 크리스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세균에 있는 어떤 지역, 어떤 그 DNA에 있는 부위예요. 부위. 어떤 스페이스. 회문은 반복되어 있는 클러스터드, 그룹화되어 있는 정규적으로 그룹화되어 있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끼어 있는 펠린드로믹 회문 서열인 거야. 근데 얘가 어떨 때는 그것이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어떤 회문 반복 서열은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갖다 집어넣어. 두 개가 있는 거야. 처음부터 자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가 유전자 발현을 해가지고 단백질하고 얘가 도와주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남의 개가 들어오면 걔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야. 우리의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세균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거지. 찾아가는 부위와 자르는 부위로 구성된 거야. 가이드 부위와 자르는 부위. 근데 뭐가 대단하냐? 이 가이드 부위 바이러스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관계된 그걸 그 아이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짝뚝 잘라버리는 거지. 유전병에 갖고 있는 서열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게 유전병 서열이다. 그러면 그 부위를 가이드 RNA에다가 유전병 서열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야. 그럼 거길 찾아가겠죠?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요게 이제 되겠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 그렇죠?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 그 상동 염색체라는 거는 엄마에서 하나, 아빠에서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46개를 다 읽지 않았어요. 엄마 거, 아빠 거 같기 때문에 거기 뭐 이런 거지. 둥근 콩, 주름진 콩 이런 것처럼 그 혁질이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엄마 거, 아빠 거면 글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X, Y, 그 상동 염색체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이걸 알게 됐다.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벤터라는 분. 이분은 뭐냐? 그래서 이분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어요. 필기. 베트남 전 여기 있네. 월남전. 그게 베트남전이고 거기 참가를 하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셨어요. 그랬는데 전쟁을 3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셨는데 베트남 전쟁 갔다 와서 그때 대학을 편입을 해요. 편입을 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그때 박사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유전에 관계된 거.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으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아까 전에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 그거를 그 뭐라 그러나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생각보다 봐봐 약간 80년에 이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치? 어디 가서 이게 80년에 그, 그 노벨 화학상에서 서열 분석법이 개발이 됐잖아. 그리고 나서 그 2003년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빨리 마치게 됐어요. 왜냐? 이분이 아이디어가 좋아. 유전자 분석하는 방법을 빨리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 산탄총 염기서열 분석법. 이게 뭐냐? 전에는 이 서열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었대. 하나씩. 아까 전에 그거 있잖아. 자르는 그걸 넣어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거 보면 하나씩 다 읽잖아. 이렇게 ATGC 해가지고 ATGC를 하나하나씩 읽은 거야. 그 산소가 없는 걸 형광을 시켜갖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랐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그러지 말고 조각조각 내재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요 각각을 빨리빨리 읽재는 거야. 그래서 산탄총이에요. 그래서 샷건. DNA가 이게 길잖아. 여기 막 1000개 이렇게 엄청나게 엄청 기니까 염색체 1번의 DNA가 뭐 엄청 길고 2번도 길고 3번도 긴데 옛날에는 1번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읽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나 자르고 요렇게 하나 자르고 요렇게 하나 자르서 각각을 읽자는 거야. 각각을 읽고 그러면 합하는 거를 그러면 너무 산만한데 어떻게 합하냐? 합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주자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정보를 이걸 준 다음에 얘한테 겹치는 게 발견되면 얘를 이어 붙여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바이오 정보학, 생물 정보학이 발견된 거야.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 산탄총 염기서열 거 DNA를 조각 내가지고 산탄총 조각 내서 얘를 끼워 맞추자.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이게 안 된다고 했대요. 근데 이게 된 거예요. 놀랍죠? 아하. 그리고 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DNA를 읽지 말고 DNA를 차근차근 읽었는데 그러지 말고 DNA 중에서 RNA로 발현된 거 발현된 거를 거꾸로 분석하자. 이게 발현 서열 꼬리표예요. DNA에서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리고 우린 발현이 된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발현된 거 안 했는 걸 다 읽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발현된 거만 하자. 발현된 게 뭔지를 꼭 찾은 다음에 이걸 거꾸로 그럼 발현된 걸 거꾸로 읽으면 DNA 서열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분석하는 방법을 거꾸로 하자. 이게 발현 서열 꼬리표예요.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이분이 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인공 생명체도 만들었어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세포가 인공으로 이분이 이제 이 안에다가 넣은 거야. 이렇게 유전 정보를. 그리고 얘가 번식도 해요. 세포 분열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는 합성 생물학의 시대가 될 겁니다. 이게 융합인 거지.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사 하면 전기 회사 또는 자동차 회사 이런 걸 떠오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회사는 뭐가 되냐면 생명체가 우리가 원하는 물질, 아까 전에 뭐 치아를 계속 생장하는 물질, 그치?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물질,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합성 생물학. 이런 거지. 유전체를 설계해서 그거를 집어넣는, 이거 뭐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인공 미생물. 그치? 또 이런 거, mRNA 백신 설계, 대체 식품, 이거 바이오 연료,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생명체. 세균들이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바이오 이런 걸 보고 합성 생물학 회사가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전자회사, 그치? 자동차 회사, 컴퓨터 회사 이런 회사가 우리가 친숙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합성 생물학 회사가 우리 주변에 친숙해질 것입니다. 융합인 거지, 융합. 그래서 생명과학하고 이런 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알아야지.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걸로 막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인공지능, AI 융합, 바이오 AI 융합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멋지죠?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셨고 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합성생물. 그래서 DNA 칩 이게 뭐냐? 여기다가 질병에 관련된 사람이 발현된 유전자, 아픈 사람들, 이런 종양지 이런 거. 그걸 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거야. 심어 놓고 나서 그러면 나한테 지금 발현된 거. 그러니까 지금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몸이 아프기 전에 그거는 내 몸에서 나타난 거고 그 전에 세포가 병까지 가기 전에 뭔가 물질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세포에서 DNA 유전자 발현이 된 거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칩에다가 요렇게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그래서 암이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근데 치료가 되면은 그리고 나서도 그 치료된 세포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만들어지는 물질을 체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 예후가 좋을 때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고 예후가 나쁠 때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 이런 키트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환자분을 치료를 했어. 그분의 DNA 발현된 거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심어 놓는다는 거야. 그럼 그 패턴이 좋은 예후일 때 만들어진 물질과 유사한지 나쁜 예후일 때와 유사한지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cDNA 이게 뭐냐? DNA에는 DNA가 RNA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데 이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발현이 되는 부분을 엑손이라고 하고 발현이 안 되는 부분을 인트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DNA 유전자 분석을 쫙 했는데 여기에 발현이 되는 부분은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단백질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쇼킹했어요.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이렇게 봤는데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지. DNA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는 몇 개 없고 다 그냥 뭔지 모를 그냥 단백질을 안 만들어. 그래갖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단백질로 발현되는 거를 엑손, 발현 안 되는 거를 인트론 이러거든. 그러면 우리는 발현된 게 중요하잖아. 왜? 발현이 돼서 얘가 뭔가 나쁜 활동을 하고 발현이 돼서 좋은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요 발현된 것만 거꾸로 발현된 DNA가 RNA가 됐는데 발현된 DNA가 RNA 된 거, DNA가 RNA 된 거를 거꾸로 DNA를 만든 거를 컴플리멘터리 DNA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데 이걸 거꾸로 단백질 발현되고 이런 걸 거꾸로 발현된 거를 거꾸로 DNA로 만든 거야. 이거를 cDNA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단백질 정보만 갖고 있는 부위, 이게 cDNA인 거지. 그래서 그걸 칩에다 심어 놓는 거야. 왜냐면 발현이 된 게 우리한테 병도 주고 병도 안 주거든. 그래서 DNA에는 이거지. 발현이 되는 부분, 엑손, 발현이 안 되는 부분, 인트론이 많이 있는데 엑손과 인트론이 있는데 발현이 된 부분만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 발현된 걸 우리가 찾아갖고 그걸 거꾸로 만든 거지. 이거를 cDNA라고 그런다. 그거를 칩에다가 심어 놓은 거야. 이거를 DNA 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고 좋은 예후일 때는 어떻고 나쁜 예후일 때는 어떻고 또는 암에 걸린 분들은 어떻고 암에 나쁜 분들은 어떻고 이래갖고 요즘은 병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 받으면 뭐 치매 확률은 몇 프로지 암 확률은 몇 프로 이게 벌써 나오는 게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세포에서 발현된 단백질 그거를 거꾸로 mRNA 거꾸로 DNA 만든 거예요. 발현된 거를 거꾸로 만든 거. 그거를 cDNA라고 한다. 그거를 칩으로 심어놓고 나의 DNA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DNA 칩 이렇게 된 거지. 그다음에 물리학. 그래서 드론 이렇게 된 거지. 드론, 노이브러너 이런 거 나왔고 그래서 배치도 됐고 드론의 원리. 베르누이 원리과 작용과 반작용 이거 알아야지. 얘 두 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봐봐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 드론은 어디로 돈다? 드론의 날개가 시계 방향, 대각선 방향, 시계 방향 두 개로 돌면 드론은 어디로 돈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날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드론은 어디로 움직인다? 드론은 어디로 움직인다? 시계 방향으로 두 개가 돌면 날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드론은 어디로 움직인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알겠지? 그 다음에 뒤에 두 개가 빨리 돌면 앞으로.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거 중요하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많이 나오는데 얘가 벌써 1925년 벌써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가에서는 또 막 새로운 걸 하고 있는 거지. 1925년 벌써 연구를 시작했다. 그치? 시작했다. 1977년
연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레이더, 그다음에 라이다 이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인터넷 오브 싱, IoT 인터넷 오브 싱의 약자고요. 그래서 IT와 OT 결합된 거야. 정보와 그 정보, 그다음에 자동차 이게 합해진 거지. IoT 인터넷 오브 싱. 여기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모두 합해놨어요. 레이더는 뭐냐?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 그다음에 라이다는 뭐냐면 레이저를 쓰는 거예요. 전자기파. 얘는 그 1mm 뭐 이렇게 파가 좀 긴 거지. 레이저는 나노미터. 그치? 그래서 레이저.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더하고 라이다 드론할 때도 이게 되네. 레이더는 그 뭐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냐 좀 대충 읽는 거고 윤곽만 읽는 거고, 그치? 레이더는 라이다는 정확하게 읽는 거지. 그치? 레이더와 라이더. 그치? 이런 거 레이더와 라이더. 그치? 레이더와 라이더 이런 거 알아야지. 그치? 레이더와 라이더 다른 거지. 얘는 전자기파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레이저를 사용한다. 레이저는 나노미터. 그치? 요거 여기 보시면 이건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더와 라이더 이거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지? 레이더와 라이더. 그렇지? 레이저와 라이더 이렇게 된 거지. 레이저 라이더. 그치? 요거. 그치? 이거지. 요거지. 얘는 빛. 그치? 레이저 라이더. 레이더지. 레이더. 그치? 레이더. 그치? 레이더와 라이더 이렇게 되지. 그치? 얘는 전파. 라이다. 그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라이다. 그치? 다른 거지. 레이저. 그치? 이렇게 된 거지. 레이더와 라이더. 조개가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하나는 전파를 사용하고 하나는 레이저 빛을 사용한다. 그치? 얘는 전파, 얘는 레이저. 두 개가 다르다. 두 개 다른 거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치? 그래가지고 대충 읽기도 하고 정확하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거지. 그치? 그거 알고. 그치? 그 다음에 레이더와 라이다. 얘는 전자기파, 얘는 레이저. 더 짧은 파를 사용한다. 더 짧은 파. 그러니까 더 섬세한 거지. 레이저는 라이다. 이거 두 개가 다르다. 전파. 그 다음에 이분 VR과 그 AR의 아버지 이거 알아야지. VR과 서더랜드. 그치? 여기 찾아놨잖아요. 아이번 서더랜드. 이거 필기합시다. 이분 우리 알아야죠. VR과 AR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케치패드를 개발했고요. 최초로 스케치패드 막 그림으로 그리는 거 이거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박사학위 때 이걸 개발했고 그래가지고 튜링상 받아요. 여기 나왔죠. 이거 튜링상을 수상했다. 필기 88년도 박사학위 때 받은 연구로 박사학위 때 벌써 스케치패드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로 튜링상 받으셨어요. 필기 AR과 VR의 아버지. 그래서 이분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그거 개발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그때 이제 AR과 VR의 아버지다 이런 거 적어놔야지. 그렇지? VR과 AR의 아버지 서더랜드. 그렇지? 이거 찾아봤다. IR 서더랜드. 그렇지? 이런 거 알아야지. 그래서 요거 그렇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이더는 전자기파, 라이다는 레이저다. 레이저 중요한 거지. 그다음 이분 VR과 AR의 아버지. 그래서 88년도 튜링상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아이반 서더랜드.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왜냐면 중요하니까. 우리 중요하잖아요. VR과 AR. 그래서 VR은 양안 시차.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여기가 눈에서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거리에서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왼쪽 이게 65mm 요 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서 들어가서 만드는 이미지가 다른 거야. 그렇지? 양안 시차. 오른쪽 눈 왼쪽 눈.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내 눈에 들어가서 오른쪽 눈에도 볼록 렌즈를 끼우고 각각 눈에다 볼록 렌즈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들어간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일로 들어간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VR이라는 거는 VR은 우리 눈에 양안 시차가 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약 65mm, 그치? 요 미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각각에다가 볼록 렌즈를 해주는 거야. 여기다 디스플레이 할 때 각각 눈에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정보가 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안에서 3차원이 대단하죠. 그래서 HMD 이거를 처음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알아둘만 우리 알아야죠. 그치? 그래서 이거 가지고 VR과 AR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서만 되면 VR이고 현실과 같이 되면 AR이 되는 거지. 필기합시다. 서더랜드 스케치패드를 개발하셨고요. 그치? 그래서 튜링상을 그걸로 이 박사학위 이걸로 튜링상을 받으신 거고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도 검색을 해봤고 초기에는 엄청 컸답니다. 너무 컸대요. 막 벽에다 이렇게 하늘에다 걸어놔야 됐대요. VR 멋지죠? 그치?
3D 프린터 이거 가지고 바이오 이제 이런 거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이런 거 이거 가지고 3D 가지고 맞춤형 재생 기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3D 바이오 프린터 인체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대단하죠? 좋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여기 했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 수업이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융합을 왜 보여드렸냐?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활동지 하셔도 되고 이제 오늘은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활동지 안 하신 분들은 활동지 채우시고 그래서 이 융합을 왜 보여드리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부터 했잖아요. 지구가 생성이 됐잖아요. 지구가 생성이 됐고 거기 생명체가 생겼고 그쵸? 거기서 이제 동물들, 식물, 동물 육상으로 올라오고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쵸? 그러면서 또 뇌가 또 이렇게 또 그쵸? 이렇게 발달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운동을 더 하게 됐고 불이라는 거 음식을 익혀 먹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1, 2, 3, 4차 혁명 그래갖고 지금 이런 문화를 이룬 거지. 근데 우리 오늘 나온 문화를 보세요. 막 스마트폰, VR, AR, 튜링 기술, 어디 갔냐? 튜링상 이런 거 보면 와 지구의 역사를 생각하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 것이 그 사람의 정신현상이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속 깊숙이 느끼시면 좋겠고요. 그치? 그걸 느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거지. 그럼 그걸 했을 때 우리 그 심리학자분들은 뭘 하셨냐? 정신 능력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측면 지능이란 무엇인가? 유동성 지능, 뭐 결정성 지능, 발산적 사고 이런 걸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자분들은 그게 뇌에서 어떻게 방해가 되냐? 그래가지고 뭐 분자생물학적으로도 연구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뭐 환자분들을 연구하셨고 요즘에는 fMRI 이거 가지고 우리 머리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발산적 사고라는 것이 수렴적 사고와 다르다. 뇌의 중추적인 부분이 다르다. 그치? 그 다음에 이모션 공감하는 영역 이런 것이 다르다. 약간 전두엽. 그치? 그 다음에 시각화하는 영역이 다르다. 이런 게 지금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가 다르다. 이런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시각화하는 영역. 그러니까 언어로 생각하는 것과 시각화가 다르다. 이런 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션. 감성으로 느끼는 것. 이런 영역이 약간 전두엽, 공감 영역이 앞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르다.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그다음에 이제 가소성, 신경 가소성. 뇌가 변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동지를 하는데 활동지를 제가 왜 들었냐면 우리가 주로 초중고를 거치면서 답이 하나 있는 것만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왜 들었냐? 답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셔갖고 제 소망은 마음에 드는 거 제가 여러 개를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그거를 이제 우리 수업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이제 오늘 수업은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시험이니까 그거를 마음에 익히셔서 뭐 꾸준히 수첩에 적으셔도 좋고요. 수첩까지 어려우시면 머릿속에서 쉴 때, 잠잘 때 저는 잠잘 때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익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기억법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기억법 사람이 장소를 기억하는 GPS 시스템 노벨상 우리 시험범이잖아요. 그치? 모세르 부부. 근데 그런 장소를 떠올리고 거기에 내가 해야 될 거를 겹쳐 놓으면 기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의미 기억은 나한테 낯선 거거든. 왜냐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근데 가봤던 장소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소를 떠올리고 그리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가보고 싶은 장소를 떠올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기억할 거를 거기에 1층 1호에다가 이거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장소가 일단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창의적 사고 기법 여러 개 알려드린 거 그 활동지 중에 마음에 드는 창의적 사고 기법을 해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고 기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거. 왜냐면 공감을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막 앉아서 막 이것도 좋은 인지적인 것도 좋은데 공감이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활동지 열심히 하시고 공감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명상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연결했잖아요. 연결이 중요하다. 요즘 연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명상의 의미가 뭐냐? 이런 연결을 이루어지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하잖아요. 그때 약간 시간을 멈춰서 나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를 분석할 수 있는데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나에게 머리에 집중하면서 숨을 고르고 그러니까 숨을 고르는 거지. 결국은 명상이라는 게 뭐냐?
숨을 좀 골아보자. 왜냐? 호흡이라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심장아 멈춰라 한다고 심장이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호흡은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빨리 쉴 수도 있고 천천히 쉴 수. 이건 내가 조절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것도 좀 조절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지구의 역사를 한번 고찰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그래도 잠시 이제 지금 이제 살아가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열심히 창의력의 중요성을 느끼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이런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융합. 사람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네. 그다음에 앞으로 100년 후 어떻게 될까?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끄고 편히 하십시오. 편히 하시면 됩니다. 어,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파일 제목. 파일 제목은 그 파일에 날짜 적으면 제목이죠. 파일 제목은 따로 없으셔도 돼요. 그냥 요거 각각이 다 제목인 거지. 그냥 요거 각각 이렇게 스크린샷 하시면 제목인 거지. 스크린샷 하시면 돼요. 스크린샷 해가지고 10개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제목 이런 표지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하셔갖고 요걸 이렇게 스크린샷 하셔서 뭐 각각의 10개 파일도 좋고 그럼 각각을 올려주시고 또는 파일 하나로 해서 올려주시고 근데 집으로 올리시면 그거는 약간 집 파일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집으로는 안 올리면 좋겠어요. 집이면 그게 이제 집이 잘 안 열리거든. 여기 또 있네. 파일을 각각 모아서 이거 캡처. 이거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파일 하나에 10개를 모아서 되면 파일 하나로 하셔도 되고요. 각각을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끄고 편안히 하십시오. 한 학기 동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끄고 하시면 됩니다. 녹화는